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독서의 사고 시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서의 전력 및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독서의 중요성의 목적에 의해 좀 그런 식으로 계속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책을 하나, 제가 그 책을 더 읽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론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 책 하나 선정하셔서 계속 읽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돈을 내고 굳이 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네, 저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뭐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소장의 의미로 두고두고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전략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뭐 학년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속독 빨리 읽는 거, 정독 정확하게 읽는 거, 비판적으로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성인 학습자들한테 정독은 해야겠죠. 근데 속독은 제가 볼 때 왜 작아서 안 보여. 잘 안, 그쵸? 저도 안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잘 안 보여. 아마 이 파일도 예, 10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보실 때 이렇게 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라는 거 이렇게 안 보여. 뭐 이러실 수도 있긴 한데, 어, 또한 어떤 독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핵심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거나 막 읽으면서 여기 좋다 그래서 메모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또 독서를 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따라해보는, 뭐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한다든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대한 이제 분석, 무슨 내용이며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렇게 재미를 붙이면 이제 독서의 습관이 형성된다. 이론학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론학적으로는. 자, 오늘은 독서 전략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책을 선정하기,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네, 모든 분들이 다 책을 선정하셨어야 됩니다요. 부담스러워. 막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 선정을 하세요. 하시고 꼭 읽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독서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이제 학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서의 목적은 정보를 습득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확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요. 창의력.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목적도 이해하고요. 각각의 목적에 맞는 독서의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저희는 독서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시켜서요. 숙제니까 과제를 내야 돼서 어거지를 읽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권만 심플하게 한 권만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뭐 스트레스 드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만 딱 선정해서 들으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등뜸 밀려서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하시겠어요. 그죠? 독서와 사고는 자율전공 2학년들 중심으로 듣는 수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이제 졸업하실 거죠. 네,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자격증이 나가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를 하는 거예요? 정보 지식을 왕창 드리고 싶은
또 창의력과 사고력을 왕창 드리고 싶은, 또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왕창 드리고 싶은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권 정도는 좀 숙지해서 읽어주십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독서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평생학습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요. 아우 나는 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게 너무 좋아.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야 나는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뭐를 글로 쓰고 뭐를 만들고 조립하고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아.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학교에 왔는데 자격증은 하나 딱 따갖고 가야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지.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성인학습자에 대한 논문의 첫 시도는 1961년도 하울이라는 사람이 목표지향적이냐, 활동지향적이냐, 아니면 학습지향적이냐 이 세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쓴 논문이 있었어요. 저도 그 논문을 좀 읽고 제가 하려는 논문에 약간 적용시켜서 많은 좀 세네 권에 대한 성인학습자에 관련된 논문을 냈었거든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이 성인학습자의 첫 번째는 뭡니까? 평생학습이에요. 독서는 평생학습의 다양한 경험. 네, 뭐 추리소설 너무 좋잖아. 에세이집, 사랑의 이야기, 아니면 역사, 아니면 요새 퓨전도 되게 많고요. 드라마를 변색해서 뭐 영화 창작, 뭐 이런 거, 공상과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습득해서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독서는 평생 학습의 중요한 도구이다. 자격증을 딱 따서 그 자격증으로 뭔가를 막 해먹으면 좋지. 뭐 써먹기 위해서 따는 것도 있지만 소장의 의미도 있잖아요. 하지만 습관도 성인학습자들에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안경을 끼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좀 글을 읽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약간 습관화시키면 자기 개발, 또 자기 성장, 또 자기 참여, 사회적인 참여, 또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독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뭐 직업적으로 성공한다고? 약간 이걸 확대 해석 같아서 조금 우리 저희가 생각하고 느낀 것보다는 좀 크다고 보겠지만 대부분의 뭐 읽어서 책은 읽어서 남주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독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속독의 개념. 제가 어릴 때는 그 학원을 금지하는 그런 시대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크고 밑에 애들 보면 막 속독, 책을 빨리 읽는. 네. 짧은 시간에는 많은 양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술. 그것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웅변 학원도 되게 많았었어요. 자신감 있게 나가가지고 뭔가를 막 설명하는 그런 웅변 학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속도나 정독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남에게 표현하거나 그 책을 읽고 이해하거나 책을 읽고 내용을 빨리 포착하는 그런 반복적인 연습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많은 양을 읽거나 뭐 여기 보면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의 개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험 직전에 요약된 내용을 딱 유추해서 쫙 제가 공부할 때는 약간 뭐 이렇게 가로놓기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뭐에 대해서 쓰시오.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가 얼마만큼 이 책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써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구는 요만큼 쓰고 누구는 이만큼 쓰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주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또는 상대평가가 아니었거든요. 저 절대평가였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 거를 읽고 마음에 들면 A뿔. 완전히 뭐 자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저분이 위대하니까 내가 저분한테
맞춰야지 막 이랬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에 대해 쓰시오 막 이러면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통째로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일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무조건 통째로 책 통째로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쫙, 나중엔 한 너무 써서 이 팔이 막 저릴 정도로 제가 쓰다가 중간에 들어놨어요.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얘가 시험 보다가 자나? 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팔이 너무 저려서 팔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되게 재밌게 웃겼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공부해서는 뭐 사람 구실 못한다.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저희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래? 막 그러면서 제가 오기로 내가 쓴 글을 읽느라고 네 눈알이 한번 빠지는지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오기로 막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속독을 하는 이유는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 얘기를 빨리 파악하고 직접적인 요약의 내용을 잘 검토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편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면 기술이고요. 수능에 보면 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쫙 보고 속독처럼 사선으로 보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고 빨리 캐치해서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수능은 맞히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등 하는 애들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읽어서 쫙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그렇게 읽지 말아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독을 할 겁니다. 책을 오늘은 선택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은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그 과제를 언제 저한테 주시죠? 12월 달에 주실 거예요. 9월, 10월, 11월 3달 반 정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꼼꼼하게 얇은 거든 두꺼운 거든 선택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정독을 해서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에 복잡한 개념이나 중요 정보들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를 쓰시라는 게 기말 과제예요. 문학 작품 좋아요. 철학 에세이 너무 좋아요. 뭐 과학, 사회학, 역사학 너무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떤 텍스트인지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나씩 적용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등 떠밀려서 숙제 때문에 읽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억지로 읽는 거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그때 책을 읽어서 머릿속에 남는다. 그 글귀가 너무 좋았어. 뭐 이런 거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읽기 개념. 비판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면 상대가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자들이. 그리고 텍스트 자체가 신뢰성 있느냐, 저자의 의도가 어떠냐, 약간 그 묘묘하게 내가 아닌 것처럼 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약간 숨겨진 의미를 평가하는데 약간 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뭐 반대 사람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렇게 아우러서 시각에서 뭔가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논쟁적인 기사나 정치 에세이지, 좋습니다. 논문? 너무 좋죠. 강추. 원하시는 어떤 가 있으면 강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문도 쉽게 가독성이 있게 사사사삭 읽어내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서 말을 좀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논문은 이제 찾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서 혹시 논문을 선택하신다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사이트나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어떠어떤 데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걸 다 찾아드릴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문도 한두 장 되는 게 없고요. 되게 뭐 석사 박사 논문은 뭐 100장이 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책이 그렇게 뭐 10장, 20장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300장, 500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양면으로. 그러니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천천히 이해하면서 무슨 뜻인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논문은 조금 전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만약에 읽으실 거라면 석사 논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뢰성을 평가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저자의 논점을 좀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걸 잘 반박해서 질문을 좀 덜 던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왜 생각했을까?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점을 갖고 책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독서의 전략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물론 독서를 읽기 전에 선택은 자유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이거 재밌겠다. 나 이거 좀 아는데 빨리 읽겠다.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위인전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중요성을 통해서 독서를 시작하고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내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아실 수 있을 거잖아요. 저희 성인학습자들은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또 삶의 체험도 하셨고 그런 책을 하나 선택하셔서 읽으시면 배경을 금방 머릿속에다 딱 맞아 그때 이런 사건이구나. 이거는 텔레비나 이런 정보에는 없는데 책에는 적혀 있네. 어머 이것 봐라. 어머 웬일이니?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배경 정보를 미리 적용시켜서 내가 선택한 책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읽기 전에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조사를 해라.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목차부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릿말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으며 그리고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앞에 나오잖아요. 머릿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 책을 읽기 전에 사전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읽어가는 방법도 실습해 보세요 라고 여기에 독서의 전략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텍스트의 핵심 문장을 밑줄 긋기 빌리시면 낙서하시면 안 돼. 그래서 메모하셔라 라고 하시는 게 제 의견. 근데 소장의 의미로 하나 샀어. 거기다 낙서, 밑줄, 네. 제가 영한사전이라 한영 영어 적혀 있고 한글 적혀 있는 성경책을 샀었어요. 영어로 다 보려니까 뭐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번역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영어가 앞에 있고 한글이 뒤에 있는 그런 성경책을 처음에 샀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쭉 읽다가 이런 단어가 있어? 대박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냥 읽혀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고 같은 그 말이 그 말 나오고 그 말이 그 말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공부를 했냐면 제가 중등부 학생들을 한 15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모여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막 가르치고 디스커션을 막 하죠. 어떤 내용이고 어떻다. 근데 뭐 사실 다 까먹었어요. 다음 주에 할 걸 올해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걸 또 막 이런 식으로 봐요. 매주 일요일마다 남아서 저녁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막 했을 때
한글로만 읽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읽었을 때는 아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데 한글로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 어, 뭐 한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해석이 구해석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신성경이 나와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투로 많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편리하게 됐을 텐데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그 성경책은 영어를 한문으로 많이 변경한 걸 또 한글로 변경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단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에 주제를 간단히 약간 지식 배경을 하는 것도 좋고요. 읽으시면서 핵심 내용 같은 걸 이렇게 밑줄 그어서 요약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요? 기말고사 때 뭔가를 써서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 까먹는다 그랬죠. 저도 다음 주에 공부할 걸 지금 외워서 얘기하고 까먹고 막 이랬었어요. 정신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줄을 다른 책에다 밑줄을 글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 놓던가 아니면 요약 문장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아 이렇게 써야겠구나 한번 쭉 읽고 자 이제 써야지 그럼 또 들여다봐야 돼. 그쵸?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강추. 네, 완전 강추. 네, 나중에 과제하실 때 완전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모 작성의 중요성. 독서하는 중에 메모를 작성한다면 내용을 기억하고 나중에 참고하기가 쉬워집니다. 메모는 독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만약에 책을 빌렸어요. 그러면 포스트잇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써서 거기 앞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네. 낙서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넘기세요. 또 붙여 놓으세요. 넘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몇백 원, 몇 개 안 합니다. 몇백 원 할래나? 700원, 800원? 좀 비싼 건 1000원 할래나? 문방구에 가셔서 책을 만약에 빌리시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저는 전공서적이 좀 더럽습니다. 막 줄 긋고 낙서하고 거기다가 뭐 쓰고 찾아봐서 거기다 막 적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전공서적은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돈 주고 사고요. 에세이집 같은 경우는 빌려서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메모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말고사를 준비를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메모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나중에 글 쓰실 때 좋으시죠. 몇 장 써야 좋은 점수를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한은 없죠. 그러면 10장 쓴 사람하고 2장 쓴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10장 쓰셨는데 드래그 해갖고 오셨어. 인터넷에서. 네? 그러면 안 됩니다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러실 성인학습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메모 작성법이라고 얘기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개념을 요약해서 노트에 적는 방법, 읽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하이라이트, 색상 코디, 심볼 막 이렇게 사용해서 메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공책에 학생들이 막 컬러풀하게 막 네, 정말 뭐 빨주노초 파남포라고 해서 야 무슨 뭐 저도 그런 과제를 몇 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서 야 이거 작성할 때 넌 진짜 대박이다. 또 그거 하면서 그 친구는 또 뭔가를 외워왔을 거라고 숙지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성의가 이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뭐 색깔을 칠하고 뭐 그러십니까? 저는 메모는 강추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그냥 좀 기억날 수 있게끔 예쁘게 메모만 작성해도 저는 괜찮다. 라고. 학습자는 학습자인데 저희는 무슨 학습자? 성인 학습자.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뭐까지 하실 거는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제를 잘할 수 있도록 체크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독서 방법의 선택, 실습 및 실제 텍스트에 대한 선택,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예를 들면 소설, 논문, 뭐 기사,
등등등등등등 있어요. 학생들이 제공하는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선택해서 읽도록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선택하는 데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분이 "난 만화책 좋아하는데 교수님 저는 그 잡지책 잡지책." 막 그러시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잡지책을 열심히 보시고 독후감을 쓰실 자신이 있으시면 잡지책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두꺼운 책 말고 얇은 걸로 이렇게 의미 있는 '아 여기 분야에 관심이 있어. 난 뭐 예를 들어서 꽃꽂이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그 책도 좋아요. 이론적인 것도 막 이렇게. 그리고 '나는 뭐 다른 거에도 약간 관심이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고 나는 또 뭐 여러 가지 뭐라고 딱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방학 때 좀 읽었었거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도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2권 정도 되는데 한 반밖에 못 읽었어요. 뭐 요런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셔도 되고요. 저기 빌리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얇은 책을 구매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다. 여기 책이 제가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고 넓고 얇은 지식, 알듯 말듯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 쟤도 저거에 대해서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통을 위한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전문 지식이 꼭 아니더라도 뭐 역사면 역사,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나 윤리면 윤리, 뭐 힘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뭐 교양을 쌓기 위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아들이 버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내가 읽어볼게.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한 반 정도만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잡으면 중간은 넘어가는데 또 막 이렇게 막 수업 준비하고 전공 서적을 봐야 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교양은 못 보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좀 어거지로 독서에 전력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각 테스트에 적합한 독서 방법을 선택한 후에 사전 지식을 좀 활용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메모를 해서 전략적으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습시켜 드리는 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자, 독서 후에 평가 및 독서 결과를 평가한다. 네, 요약도 제가 그걸 평가할 사람이잖아요. 학생들이 읽은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정리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본인 생각도 적어서 저를 주시면 제가 이분은 어떻다, 이분은 어떻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있고 기말에 한 번 있으면 중간에 걸 해서 이렇게 드려도 되는데 중간고사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기말에 한꺼번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만 언제 만나요? 졸업하시는 데 가가지고 저기 누구씨? 막 이러면서 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메일로 보내셔도 좋고 뭐 기회가 되면 제출하셔도 종이로 제출하셔도 괜찮다. 저희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서 습관의 형성. 일상에서의 독서 습관 및 계획적인 독서는 정기적인 독서의 계획이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2학기 때 독서 토론이나 독서 사고를 들으시니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꾸준하게 책을 읽는 습관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의 계획표를 작성해서 약간 힘드시면 이건 조금 학생 같은 느낌인데 언제는 몇 페이지, 언제는 몇 페이지, 막 이렇게 며칠은 몇 페이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조금 약간 너무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사람은 약간의 구속력이 필요해요. 저도 열심히 운동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그렇잖아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잠자는 이제 그런 습관을 약간 계획대로 하려고 해요. 어때요? 사람들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거지로 운동하기 싫지만 운동하고 나면 깨어내요. 마찬가지죠.
지식은 처음에 할 때는 무척 힘듭니다. 쌓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저께 읽은 게 그저께 읽은 것 같고 그저께 읽은 게 내일 읽은 것 같고 막 이래요. 하지만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5일 되고 한 달 되고 이달 2달 되고 기말고사 때쯤이면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경민대학교 예쁜 성인학습자들의 머릿속에 정보 지식으로 쏙 자리 잡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 방법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주제나 텍스트 같은 거를 읽고 그걸 습관화해서 폭넓은 지식과 관점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소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서의 일지를 작성해라.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그러면 뭐 쓰셨어요? 일기 같은 거 쓰셨어요? 매일매일 써야 돼요. 왜 국민학교 때 일기를 매일 방학 숙제로 쓰라고 그랬을까요? 하루에 뭐 했는지를 궁금해서요? 선생님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선생이 된 지금이면 어떤 생각이냐면 국민학교 때 저학년 때를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 있었던 일을 되새겨 보면서 글짓기도 공부하면서 글씨도 좀 배우는 단계니까 글씨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도 엄마 이거 어떻게 써? 엄마 나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뭐 먹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화의 장도 좀 열고 뭐 이런 포괄적인 어떤 학습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일기를 쓰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면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독서 일지를 작성하고 독서 일지의 역할을 통해서 책의 내용들을 좀 상기시키고 잊어버리지 말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굳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일지를 쓰지 않아도 어, 책을 계속해서 읽으려고 막 그러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혹시 자녀분들 아이 기르실 때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한글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갖고 와서 이거 재밌어, 이거 읽어줘, 엄마, 막 이랬던 걸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그 아이한테 곰돌이가 옷 갈아입는 책 갖고 와, 뭐뭐뭐야 갖고 와 이러면 또 가서 들고 오더라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아, 저 아이는 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벌써 인지하고 있구나. 뭔가를 기억하고 있구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꼭 뭐 어릴 때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모든 것들이 그때 한 번, 두 번에서 머릿속에 익숙하다면 성인이 된 지금엔 한 번, 두 번이 안 된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서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독서 일지를 꼭 작성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독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반추하는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도구, 글로 쓴다는 건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요. 머리로 기억하고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학생들은 어때요? 워딩 보면서 화면으로 이렇게 익혀가는 이게 익숙해지시나요? 네, 저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눈으로 막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공부를 할 땐 저도 책을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네, 제가 했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한데 요새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아이들도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뿐이지 저희 때만 해도 성인학습자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면으로 보면서 쓰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것 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내용과 교훈 그리고 어떤 줄거리 그리고 또 약간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일부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독서를 했어요.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그런 걸 적고 배울 점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생각이 같네, 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와우, 획기적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와,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좀 삐딱선인데? 이렇게 보는 세상을,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독서의 계획이나 이런 체계적인 어떤 기록 방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다.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써도 되고요. 뭔가를 창작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과 평가라는 거죠. 물론 이 책을 읽는 것이 순간의 기쁨과 어떤 정보의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책을 지면으로 잡고 되는 거는 많은 경험들을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인들이 했던 것들, 타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지면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보 지식을 갖는 건데요. 그러면 학생들의 책을 한 권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 강의에서 배운 다양한 독서의 전략을 해서 읽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독서 일지를 작성해서 저처럼 일부러 과제를 부여시켰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거며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기회를 가질 거냐. 제 생각에는 글짓기가 그냥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아, 이거 요약해야 되는데, 아, 요점 알아야 되는데, 아, 목적이 뭐였지? 다시. 이게 뭔 말하는 거야?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지? 아, 모르겠네. 아, 이거 건성 읽으면 안 되네.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뭐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거보다 독서의 일지를 쓰고 이 독서를 한 걸 가지고 무언가를 작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생각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챕터에 있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읽고 메모를 하거나 그 주변에 메모지를 붙여놔서 확인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메모지를 붙여야 된다면 놓고 거기 위에다가 약간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내가 배운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어떤 무엇을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울 건지, 어떤 기회를 잡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모여서 뭐 글짓기를 하거나 어떤 글을 써서 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금 학생들이시니까 이렇게 약간 과제를 제출을 할 때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성한 그런 독서 일지와 메모를 또 이렇게 교수자가 평가를 하고 와우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저는 그래 독서 일지나 이런 건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런 수업을 들으셨다가 독서 지도사 자격증도 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다양한 또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독서의 전략의 효과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그쵸 제공하거나 아니면 서로 의논하는 거죠. 나도 잘 모르는 걸 저 친구가 했어요. 그러면 저 친구의 의도는 과연 뭔지 이걸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오 대단한데 뭐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상대가 나한테 했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잘했어, 못했어, 괜찮아 이런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A, B 이렇게 나눠서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모임을 가거나 책을 읽는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대화 방식을 하실 때에는 서로 디스커션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화. 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어 있대. 어머,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친한 분이 계시잖아요. 정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면 들을 수가 없어서 비대면을 신청하신 거예요. 학점은 꼭 채워야 되고.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이러신 분이 있으시면 2학년이시잖아요. 저 친구랑 둘이 나눠가지고 네, 한 권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반반 나눠가지고 서로 읽고 네, 그거를 가서 함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이 읽었던 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다시 그걸 읽어보고 제 방식대로 조금 바꿔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A라는 분이 C, D, E, F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또 B라는 분도 C, D, E, F 이렇게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분? 두 분 다 B 드려야 돼요? A 드려야 돼요? 이분은 쉐어 했구나. 반반 읽었네. 그러면 한 권 다 오리지널로 읽으신 분한테 A, 반반 쉐어한 사람한테 B 이렇게 드리지 않을까요? 반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게 읽으시되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해서 나만의 어떤 글 방법으로 싹 바꿔서 갖고 오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열심히 오늘 독서의 전략과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이 남았어요. 왜 남겼냐라고 말씀드리면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 10월 달 9월 초부터 10월 며칠까지인 것 같아요. 좀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동영상을 미리 찍어서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 수기 공모전을 합니다. 네. 광고에는 상장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마미에 몰래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이고요. 다른 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독서와 토론 아니면 독서와 사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글을 써야 되나요? 뭐 PPT를 해갖고 오셔도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PPT는 그림을 막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또 쓰셔도 되고요. 평가의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글로 쓰신 분은 쓰신 대로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구분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수기 공모전은 뭐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만족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걸 적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상을 받으려니까 경민대학교 자랑해야 되고 교수님들 막 칭찬만 해야지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자아실현과 내가 들어오고 졸업할 즈음에 대한 나의 어떤 자아실현, 나의 가치, 나의 실력, 나의 보는 눈, 내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걸 듣는 귀 이런 것들의 향상에 대한 수기 공모전을 구색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기 공모전에 도전하셔서 1등이 뭔가요? 네, 상장 드리고요. 상품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비밀이에요. 2등도 있고요. 3등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저희가 초이스를 해서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써라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오기 싫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멉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리고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친구의 꼬임을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더 활동적이고 저희 친구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친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 친구가 좀 아팠는데 자기가 도와줘서 지금은 열심히 다해서 어느덧 졸업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딱 하나 정말 저는 이 수업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다 각 성인학습자의 각각의 개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식구가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힘들게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집안하게 편안하게 있지. 이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학습적인 거에 너무 갈급했습니다. 지금 제가 학습을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받겠습니까? 나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만족하는 대로 살려고 저는 학교에 도전했습니다. 밤낮으로도 공부했습니다. 비대면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영어도 중학교 영어를 들어 라는 후사리를 먹었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한 자리도 내가 몰랐던 걸 알고 습득하고 외우고 보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 나만의 기쁨을 과연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키포인트로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하실 분들은 그림만 드립다 이렇게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목차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제목을 좀 건사하게 만드셔서 목차. 무엇 때문에 나는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다. 누구누구 이름 딱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에서는 뭐, 두 번째 장에는 뭐, 세 번째 장에는 뭐, 네 번째 최대한 네 개 거는 있어야 돼요. 다섯 개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장에 그래가지고 뭐 비교 사진,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식으로 비교 사진 그리고 설명을 막 단다든가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모습, 들어오고 나서의 나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강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 수강을 한 다음에 나의 모습 또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 나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고 너무 학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너무 좋다 뭐 했다 이렇게 막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대학을 와서 어떤 기쁨과 만족감과 자아실현,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자활감, 자신 있게 활동하는 감성. 사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좀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책 읽는 건 더욱더 못했어요. 일어나면 발발발 떨리고 발표도 못하고 난독증이 생겨가지고 위아래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막 이렇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학우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네. 그리고 막 뭔가를 암기해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지식을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기 공모전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강좌를 들으실 때쯤이면 나가고 난 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아직 뭐 10월 며칠까지 마감을 할 거니까 생각을 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도 좀 찾아보세요. 2학년이시니까. 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다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한테 소스를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뭐 광고를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2학년들이 좀 타서 행복한 그 뭐 졸업식을 맞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그렇게 소스를 좀 드리려고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니까 수강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스를 드려서 타갖고 갔으면 좋겠다. 글쎄 뭐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가요? 글쎄 얼마 많은 분들이 수기 공모전 아유 나는 싫어 그런 것도 싫고 뭐 100만 원 준대? 그건 아니잖아. 100만 원 그런 걸 줄 수 없죠. 그래서 상품권이나 뭐 이렇게 드리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전 컴퓨터로 했던 파워포인트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고요. 파워포인트가 좀 힘드시면 글로 좀 써서 아마 워드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글씨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생답게 수기 공모전 이래서 이렇게 약간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러지는 마시고 진실되게 여태까지 1강, 2강, 3강째잖아요. 진실하게 자기 마음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진실성과 진정성이 보이구나. 이 사람 마음이 그래서 보인다. 이렇게 적으시면 아마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네. 아우 잘 썼네. 뭐 이런 것들 보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지금 이 수업이 독서와 사고라는 이 수업이 2학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학과들은 라이프라는 그 체계 아래서 많은 혜택을 좀 드리고 다양성을 좀 드리기도 있겠지만 자율전공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 국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지만 조금 더 약간 라이프라는 테두리 안에서 약간 사이드에 있으셔서 그런 혜택을 좀 못 드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분들이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파워포인트로 해라는 얘기예요? 한글로 해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다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편하시고 어느 분야든 상관없어요. 단 진실성 있게 이분이 학교에서 원하는 수기 공모전에 적합한지. 네, 정말 진실성 있는 거지. 그리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이 얼마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를 글로 파워포인트로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으면 짧은 챕터였거든요. 그게 길지 않아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좀 남겼다가 수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분석의 기본 4강을 할 차례입니다. 효과적인 독서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속독은 저는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정독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메모하는 거, 뭐 낙서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모르게 뭐 색깔로 막 칠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는 거는 강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50분의 시간이 길면 길기도 하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어요. 네,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